자, 앞 시간에 이어 한반도의 형성 과정 계속 보도록 하겠다. 자,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좀 힘든 부분이다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앞 시간에 지형 형성 작용 그리고 지체 구조 상당히 힘든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자, 앞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좀 힘든 내용이 될 것이다. 자, 한반도의 지각 변동 그리고 암석,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 자, 먼저 지각 변동을 본다라고 하면은 중생대 때 있었던 시각 변동 그리고 신생대 3기 때 있었던 시각 변동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지질 시대를 구분하면 그지 시원생대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시험에는 중생대 시각 변동 그리고 신생대 시각 변동 이 두 지질 시대의 시각 변동만 물어본다. 자, 그럼 중생대 초기, 전기에 있었던 지각 변동, 중기, 후기 지각 변동 명칭들을 이 지질학자들이 뭐라고 붙였냐면 송림 변동, 대보조산 운동, 불구사 변동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왜 송림 변동이라고 해요? 그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이걸 연구한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중생대 초반에 전기에 있었던 이 송림변동이라고 하는 이 지각변동은 한반도에서 어디에 있었던 지각변동이냐면 북부지방 쪽이에요. 북부지방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 보면 북한 지역이라고 보면 된다고. 북한 지역에 있었던 지각변동이다. 중생대 중반에 있었던 대보조산 운동이라는 지각변동은 중남부지방에 영향을 준 지각변동이다. 중남부지방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 보면은 남한 지역이다라고 보면 된다고. 자, 그다음 중생대 후기에는 불구사 변동이라는 지각 변동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영남 지방 쪽에 있었던 지각 변동. 그럼 이 지각 변동이 각각 어떤 영향을 줬느냐라고 보니까, 중생대 전기에 있었던 이 송림 변동은 랴오뚱 방향의 지질 구조선을 만들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지질 구조선은 뭐고 또 랴오뚱 방향은 또 뭘 얘기하느냐? 자, 일단 지질 구조선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자, 지질 구조선에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근데 한 가지 예만 든다라고 하면은, 자, 내가 어렸을 때 니네들처럼 지질이도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래서 한 번은 모의고사 성적을 받았는데 이거 완전 개판인 거야. 그래서 내 방에 꼭꼭 숨겨놨는데, 이거 글쎄요, 우리 아빠가 이걸 발견해 버렸네. 이걸 보는 순간 우리 아빠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밖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가져오시네. 그러면서 이 야구 방망이로 나를 내리 찍으려고 하시다가 차마 아들이 왔어. 아들인데 어떻게 야구 방망이로 우리 아들을 두들겨 팰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잡았던 야구 방망이를 그냥 놓자니 또 이것도 참 쪽팔리는 일이잖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우리 집 벽에 붙어있던 벽걸이 TV 쪽을 향해서 야구 배터를 그냥 내리 찍어버렸다고 이게. 그럼 당연히 벽걸이 TV는 개박살이 났겠지. 어떻게 됐냐? 여기를 내리 찍은 거야. 그랬더니 자, 이렇게 쭉쭉 컴이 가겠지, 그지? 이렇게 쭉쭉 컴이 가는 거야, 쭉쭉. 자, 벽걸이 TV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자, 이게 만약에 벽걸이 TV가 아니라 시각판에 어떤 충격이 가해져가지고 이 시각판이 쭉쭉 갈라지게 되면은, 시각판에 쭉쭉 갈라진 이 금들, 이것들을 지질 구조선이라고 한다. 물론 지질 구조선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지질 구조선은 이걸 얘기한다. 이게 이제 지질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단층선이라고 한다고. 단층선. 자, 그러면 이런 지질 구조선이 형성이 되고 나면은 이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느냐 하면은, 자, 이 지질 구조선 금이가 있다고. 금이 가 있는 이 부분은, 그지? 이 부분은 주변보다 고도가 낮겠지. 자,
단면도를 그려보자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의 단면도가 나오느냐면은 지질 구조선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깊숙이 파인단 말이야 이게. 그지? 그러면은 이 깊숙이 파인 부분은 주변보다 이 지질 구조선이 있는 이 부분은 주변보다 고도가 낮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빗물이 어디로 흘러드느냐? 지질 구조선 쪽으로 이쪽으로 흘러들게 된다고. 즉 비가 오면은 빗물이 어디로 모이느냐? 어디로? 지질 구조선 쪽으로 모인다고. 그러면서 이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빗물이 쭉 흘러가겠지. 그럼 이게 결국 뭐가 되느냐? 하천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지질 구조선은 원래부터 고도가 낮았다. 금이 가 있는, 깊숙이 파여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하천이 흘러가면은 하천이 흐르지 않는, 즉 지질 구조선이 없는 이 주변부보다 여기는 계속 많이 깎이겠지. 그래서 이 구조선 부분은 계속 깎여 들어가게 될 거야. 자, 다시 지질 구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판에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지각판이 쭉쭉 갈라지는 이 금들, 이걸 지질 구조선이라고 한다. 이 지질 구조선은 주변보다 고도가 낮고 깊숙이 파여 있기 때문에 빗물이 이쪽으로 흘러들면서 이 지질 구조선은 나중에 하천이 될 가능성이 많겠구나. 됐니? 자, 그러면 랴오뚱 방향이라고 하는 건 또 뭘 얘기하느냐? 자, 북쪽이에요. 남쪽이야. 동쪽. 그리고 이쪽이 서쪽이다. 랴오뚱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북쪽하고 동쪽하고의 가운데, 딱 중간 45도. 이거보다도 조금 더 기울여. 그럼 굳이 표현하자면은 동북동이지. 동북인데 동쪽으로 좀 들어갔어. 그리고 이런 실수했구나, 그지? 남쪽은 맞지, yes. 서쪽이 W다, 그지? 웨스트. 이거는 서남보다도 조금 더 서쪽으로 갔으니까 서남서 이래 되겠지. 그래서 동북동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 방향. 이걸 지질학자들이 랴오뚱 방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역시 나한테 왜 이걸 랴오뚱 방향이라고 이름 붙여서 묻지만 나도 몰라. 지네들이 그렇게 붙인 거야. 랴오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이건 중국식 발음이고 우리말로 하면 요동이야. 요동반도. 그래서 이쪽 방향이 요동반도 방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랴오뚱 방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자, 그럼 다시 봐봐. 중생대 전기 때 북한 지역의 송림변동이라는 이 지각변동 때문에 랴오뚱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형성되었다. 즉 북한 지역에는 이 방향으로 쭉쭉 금이 갔다라는 얘기야. 금이 갔어. 이 영향을 준 것이 송림변동인데 이 지질구조선은 주변보다 깊숙이 푹 파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하천들이 이쪽으로 흘러오면서 이쪽으로 하천들이 흘러가게 돼 있다. 자, 그러면 북한 지역에 랴오뚱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형성되어 있어. 그럼 북한 지역에 하천이 흘러가는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 지질구조선이 랴오뚱 방향이면 하천 흘러가는 방향도 대부분 랴오뚱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겠지. 지질구조선을 따라서 하천이 흘러가면은 이 지질구조선 있는 쪽은 계속 침식을 받으면서 계속 낮아질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지질구조선하고 구조선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침식을 적게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주변보다 고도가 높은 산줄기가 될 것이다. 이 산줄기를 우리가 산맥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산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을 띠고 있니? 마찬가지로 산맥도 랴오뚱 방향, 같은 방향을 띠고 있지. 이게. 그래서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산맥을 방향 가지고 분류를 할 건데 북한 지역에 있는 산맥들 대부분이 랴오뚱 방향을 띠고 있다고. 그 이유가 중생대 초반에 있었던 송림변동 이 영향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산맥들이 랴오뚱 방향을 띠고 있는 산맥들이 많이 분포한다라는 거예요. 자, 골 때리지 힘들지. 자, 일단 넘어가자.
그럼 중생대 중반에 있던 지각변동으로 대보조산운동이라는 지각변동이 있었는데 이거는 중남부 지방, 즉 남한 지역에 영향을 줬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질구조선을 형성했는데 이때 만들어진 지질구조선은 충북 방향 지질구조선이다. 그럼 충북 방향 지질구조선은 또 뭐냐? 북쪽, 남쪽, 동쪽. 이번에는 바로 적어야지. 서쪽, 웨스트. 자, 얘는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북동, 남서 방향. 이 방향을 충북 방향이라고 불렀어. 왜 그렇게 불렀니? 나도 몰라. 지질학자들이, 이거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이 이 방향을 충북 방향이라고 불렀어. 이 방향으로 친일구조선이 형성됐다. 이쪽 방향으로 금이 짝짝 갔다라는 얘기야. 남한 지역에는 이 방향으로 쭉쭉 금이 간 거야. 그럼 지질구조선은 깊숙이 파여 있는 주변보다 낮은 곳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빗물이 이 방향으로 흘러들겠지. 그지? 그러면서 이 지질구조선을 따라 뭐가 형성되느냐? 하천이 형성될 거다. 하천이 형성된다. 그럼 남한 지역의 이 하천 흘러가는 방향은 무슨 방향일까? 마찬가지 충북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럼 지질구조선이 있는 이 하천이 흐르는 곳은 계속 침식을 받을 거야. 그러면 이 지질구조선하고 구조선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이 일대 쪽은 상대적으로 침식을 적게 받으니까 고도가 높은 산줄기, 즉 산맥이 될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방향 산맥이 되느냐? 역시 충북 방향 산맥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남한에 있는 산맥들이 대부분 중국 방향을 띠고 있는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생대 후반에 영남 지방에 있었던 불국사 변동이라는 지각 변동이 있었다. 자, 이 불국사 변동은 시험에서 크게 안 물어본다. 왜? 영향을 준 도미가 상당히 협소하다. 영남 지방대 쪽에 경상도 지역에만 영향을 줬고, 그리고 이 중생대 전기에 있었던, 그리고 중기에 있었던 송림변동, 대보조산운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습곡 단층 작용이었기 때문에 지층 자체를 완전히 휘어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하는 그런 지각 변동이었다고. 그런데 불국사 변동은 송림이나 대보조산운동에 비해서는 좀 약했던 지각 변동이었다고. 그래서 조금 지층이 끊어지더라도 약간 끊어지고 휘어지더라도 조금 휘어지고 말아버린 그런 미약했던 지각 변동이고 영향을 준 범위도 협소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잘 안 물어본다. 그래서 이런 변동이 있었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나오고 있느냐면 대보 화강암이 관입했다.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했다. 화강암 이건 또 뭐냐? 화강암 중에 대보조산운동의 영향으로 형성된 화강암을 지질학자들이 대보화강암이라고 불렀고, 불국사 변동으로 형성된 화강암을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어쨌든 화강암이야. 자, 화강암이라고 하는 이 돌멩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돌멩이냐라고 하면은 마그마가 땅속에 뜨거운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올라와 가지고 지표로 분출이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화산 활동이 된다고 이게. 근데 땅속에 있던 이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지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럼 이 뜨거운 마그마가 결국 천천히 식으면서 뭐가 되느냐? 돌멩이, 암석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암석이 뭐가 되느냐? 화강암이라고. 그럼 이 화강암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는 돌멩이냐? 이거는 땅 속에 지하 깊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돌멩이라고 이게. 자, 그런데 땅속 깊숙이 여기에 화강암이 있었다고. 근데 중생대 전기, 중기, 후기에 송림변동, 대보조산운동, 불국사 변동에 의해서 지질구조선이 형성돼. 단층선이 형성돼. 그럼 쫙쫙 금이 가버려. 쫙쫙 금이 가버리면은 땅속에 있던 이 화강암이 어떻게 되느냐? 지표로 노출되게 되잖아. 그지?
자, 이렇게 땅 속에 있던 이 화강암이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지표로 노출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뚫고 올라왔다라고 해서 이거를 관입이라고 한다. 그러면 송림 변동, 대보 조상동, 불구사 변동 다 뭐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각 변동으로서 습곡 단층을 동반했기 때문에 이 단층선, 즉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깊숙이 땅이 파이면서 땅 속에 있던 화강암이 지표로 드러나게 된다. 즉 화강암에 관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돌멩이 중에서 암석 중에서 한 30% 정도가 화강암이라고.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화강암들이 전부 다 언제 이렇게 지표로 드러나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중생대에 있던 지각 변동, 송림, 대보, 불구사 변동 이때 화강암이 지표로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에 아주 넓은 곳에 이 화강암이 분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질문하는 것이 선생님 그 송림 변동 때는 화강암 관입이 없었어요. 송림 변동 때도 화강암 관입은 있었어요. 단지 송림 화강암이라고 이름만 안 붙였을 뿐이지 전부 다 송림 변동, 대보 조상도, 불구사 변동, 중생대 때 있던 이 지각 변동들 전부 다 화강암이 관입이 있었다. 그래서 화강암은 중생대 지각 변동으로 만들어진 원명이다. 자, 중생대 지각 변동 얘기를 했어. 자, 넘어가서 이제 신생대 보자. 자, 신생대는 크게 3기, 4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신생대 3기 때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준 뭐가 있었냐?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는 지각 변동이 있었는데 이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융기한 작용이었다고. 자, 융기를 하긴 하는데 똑같이 융기가 된 것이 아니라 동쪽 편은 많이 융기되었어. 서쪽 편은 조그만 융기되었어. 어쨌든 융기 작용이 이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는 것이다. 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은 한반도가 있고, 그지? 여기 보기 싫은 섬나라가 있잖아, 그지? 여기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니? 이 바다가 여기 있는 바다를 일본해라고 얘기하는 새끼는 나한테 뒤진다. 동해잖아, 동해, 그지? 자, 이 동해가 신생대 3기 때 확장이 된다고. 확장. 즉 동해 바다가 우리나라도 밀어버리고 일본도 밀어버리고 양쪽으로 밀면서 동해 바다가 확장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나라도 밀리고 일본도 밀렸어. 자, 그럼 우리나라가 밀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융기가 되는 거야. 자, 여기 진흙을 쭉 갖다 놨어. 진흙을 갖다 놓고 내가 손으로 진흙을 쫙 밀어버릴 거야. 그럼 진흙들이 손바닥 끝에 어떻게 되냐? 손바닥 끝에 수북히 올라가겠지. 융기가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근데 봐. 이렇게 쭉 밀면 그지? 일대 있는 진흙들이 다 올라갔어. 그런데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가겠니? 내 손 가까이 있는 이 부분은 많이 올라가겠지. 여기는 먼 곳은 조금만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밀어버리니까 동해 가까이 있던 그쪽 동쪽 지역은 융기가 많았고 동해에서 멀리 있던 서쪽 지역은 융기가 적었던 거야. 자, 그래서 비대칭적인 결과적으로는 한반도가 비대칭적으로 융기하는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한반도 전역이면서 비대칭적인 융기가 있었다. 자, 이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는 이 지각 변동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융기 작용이기 때문에 한반도 지형 중에서 융기로 만들어진 지형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 뭐냐? 신생대 3기 요곡 운동으로 만들어졌다.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요곡 운동으로 만들어진 지형을 찾아라 라는 문제나 다음 중 융기로 만들어진 지형을 찾아라 라는 문제나 둘은 똑같은 문제다. 한국 지리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형을 쭉 하면서 이 지형이 침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는지 융기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정리를 쭉 할 건데 융기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전부 다 뭐다? 예외 없이 신생대 3기 요곡 운동으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정리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지형들이 있느냐 하면은 하안당구, 해안당구라는 지형이 있고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거야. 당구라고 하는 지형은 계단 모양의 지형이야. 하안당구는 하천 주변에 있는 계단 모양의 지형, 해안당구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계단 모양의 지형. 그리고 가믹공유하천. 가믹공유하천은 산지를 구불구불하게 흘러가는 저 계곡을 형성하면서 흘러가는 이런 하천을 가믹공유하천이라고 부른다. 자, 그다음에 1차 산맥.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산맥을 높은 산맥을 1차 산맥이라고 그러고 낮은 산맥을 2차 산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높은 산맥, 1차 산맥들. 그다음에 경동 지역, 고위 평탄면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자세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융기로 만들어진 지형이기 때문에 전부 다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고 운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면 돼. 단강 1차 경고. 따라해봐. 단강 1차 경고. 단강 1차 경고. 얘네들이 융기, 경동성 요고 운동으로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에 한국 방향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제 이 경동성 요고 운동 때문에 융기가 된다라고 했지, 그지? 근데 어디가 많이 융기된다라고 했냐면은 동쪽 지역 여기가 융기가 많이 되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든 산맥이 이게 태백 산맥이 되잖아, 그지? 자, 남북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지질 구조선 하면서, 그지?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이 방향을 야오tung 방향이라고 그러고 45도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중국 방향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위아래로 되어 있는 위아래 남북으로 되어 있는 이 방향을 지질학자들이 한국 방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면 태백산맥은 위아래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남북 방향의 구조선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줬다. 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돼야 돼. 시험과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걸 내가 모를 리가 있겠니, 그지? 알지만 어쩌겠니? 용어들 많지, 그지? 힘든 용어들, 어려운 용어들, 생소한 용어들이 막 나와. 이게 막 관입이라는 말도 나오고 지질구조선이라는 말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어쨌든 잘 정리를 해둬야 된다라는 거.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체만 가지고 물어볼 가능성도 있다고, 지체구조와 마찬가지로. 선택지에 나올 수도 있고 이 자체만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정리 잘 해둘 거라고 내가 믿어줄게. 자, 내려가서 이제 암석을 살펴보자. 암석. 돌멩이들이야. 자, 이거는 초등학교 때 뭐 과학 시간이나 이럴 때 배웠던 내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암석은 크게 세 개로 나온다.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 이렇게 나온다. 퇴적은 쌓여서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돌멩이. 화성암은 불이 형성한 돌멩이야. 즉 마그마가 굳어져 만들어진 돌멩이. 이걸 화성암이라 그런다. 그다음 변성암은 앞에서 한번 얘기했다. 편마음 할 때 열과 압력 때문에 성질이 바뀌어버린 암석, 이걸 변성암이라 그런다. 그래서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 크게 이렇게 세 개로 암석은 분류가 된다. 그럼 쌓여서 만들어진 이 퇴적암에는 어떤 암석들이 있는가? 자, 과거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수업 시간들,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생각을 해봐. 어떤 게 있는지. 혹시 배운 것들 중에서 석회암 배워봤니? 조개 껍질이 쌓여서 굳어서 만들어진 돌멩이, 석회암. 퇴적암이야. 그 다음에 돌멩이들이 모여서 굳어진 이런 암석을 역암이라고 그러고, 모래들이 모여서 굳어진 이 암석을 사암이라고 해. 처음 들어보니? 처음 들어보는 거야? 아닐 텐데. 진흙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런 돌멩이를 쇠일이라고 그러지. 자, 석회암, 여암, 사암, 쇠일. 자, 이것들이 퇴적암인데 한국지리에서는 여암, 사암, 쇠일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는다. 자, 한국지리에서 퇴적암으로 분류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퇴적암이 아니라 퇴적층을 갖다가 퇴적암으로 분류를 한다고.
그럼 우리가 지체 구조하면서 퇴적암들을 쭉 얘기를 했다고. 자, 지체 구조 앞 시간 거 했던 거 보자. 올라가. 보자. 자, 뭐가 있었는지. 고생대 때 만들어진 평남부지 옥천 속곡대 쪽에 보면은 바다에서 바다 퇴적물들이 퇴적되어 있는 이 퇴적층을 지질학자들이 뭐라고 이름 붙였느냐? 조선 누천군이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했고, 고생대 이 지체 구조 중에서 상부에 육지 나무들이 퇴적되어서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는 이 퇴적층을 뭐라고 이름 붙이냐? 평안누천군이라고 이름 붙인다라고 했어. 이게 퇴적암으로 분류되는 거야. 중생대 때 공룡 발자국 나오는 경상분지라고 하는 이 지체 구조. 과거 호수였지. 호수에 퇴적되어 있는 이 퇴적층이 있었지. 그 퇴적층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평상누천군이라고 불렀다. 퇴적암이야. 신생대 3기 지체 구조로서 북한 끝에 두만지게, 길주 명천지게 이거 있었는데 칼탄이 매장되어 있는 퇴적층이 있었다. 그 퇴적층을 뭐라고 불렀느냐? 제3계라고 불렀다. 역시 퇴적암. 그래서 얘네들이 퇴적암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퇴적암은 조선누춘군, 평안누춘군, 경상누춘군, 제3계 이런 것들이 퇴적암이다. 그래서 앞 시간에 다 했던 얘기들이야.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해서 조선누춘군은 일부 학자들은 조선누춘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선계지층이라고 부른다. 둘은 같은 말이다. 평안누춘군과 평안계지층 같은 말이다. 경상누춘군과 경상계 같은 말이다. 라고 했다. 조선누춘군, 평안누춘군 언제 만들어졌지? 지체구조하면서 언제 만들어졌지 이거? 평남분지 옥천습곡대 고생대 초에 이 일대는 침강되면서 바다였다. 바다 퇴적물들이 퇴적되었다. 그게 조선누춘군이었잖아. 그래 조선누춘군은 고생대 초기에 고생대 전기에 만들어진 암석이구나. 그 이후에 고생대 중반 이후에 융기가 되면서 나무들이 퇴적되어 있는, 그래서 무연탄이 되어 있는 이 퇴적층을 평안누천군이라고 불렀다. 평안누천군은 고생대 후반부에 만들어졌구나. 경상누천군 공룡 발자국 나오잖아. 중생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중생대 후반에 호수에 쌓여있는 그 퇴적물을 경상누천군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중생대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중생대 후반부에 해당되고 있다. 제3계 투만지계, 길주명천지계 북한 끝에 있던 거, 갈탄 매장되어 있던 거. 신생대 3기 지체구조였지. 신생대 3기 때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화성암 오겠다.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이 화성암은 다시 크게 두 개로 나눴네. 심성암, 화성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심성암은 땅속 깊은 곳에서 형성된 암석, 심성암. 화산암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 이게 화산암. 자, 심성암. 시각 변동하면서 화강암의 관입 얘기하면서 화강암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했느냐? 마그마가 땅속에서 분출하지 못하고 땅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식어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이게 화강암이라고 그랬거든. 땅속에서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이 암석, 이게 심성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화산암은 화산 폭발이야. 그러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땅속에 있던 마그마가 땅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화산 폭발이 아니지. 땅속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해야지. 그게 화산 활동이잖아. 마그마가 분출해서 지표로 흘러내려가면서 지표면에서 굳어진, 이걸 뭐라고 하냐? 화산암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심성암으로 분류되는 게 중생대 하면서 얘기했던 화강암이 되는 거고, 언제 만들어졌는데 중생대 초기, 중기, 후기, 무슨 시각변동, 송림운동, 대보조산운동, 불국사변동, 지질구조선 만들어지면서
그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관입했다. 그럼 화산암은 현무암, 안산암, 조면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뒤에 화산 지형하면서 또 상세히 볼 거야. 대표적인 화산 지형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냐라고 하면 제주도잖아. 제주도에 있는 돌멩이가 무슨 돌멩이? 그 현무암이잖아. 제주도가 어디서 만들어졌는데? 화산 폭발이잖아. 땅속에 있던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흘러내려가면서 이 마그마들이 지표면에서 굳어버렸지. 그게 현무암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화산암의 대표적인 게 현무암이라는 게 있고, 안산암이라는 게 있고, 조면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화산암은 얼마나 끈적끈적거리느냐? 끈적끈적거리는 정도를 점성이라고 그래. 점성. 점성이 얼마나 강하냐 가지고 또 나눈다고. 그래서 조면암이 아주 끈적끈적거리는, 즉 점성이 강한 용암, 그걸 조면암이라고 그러고, 점성이 아주 약한, 잘 안 끈적거리는 이 용암을 현무암이라고 그러고, 얘하고 한 중간 정도쯤 되는 어중간한 데를 갖다가 안산암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화산암인 현무암, 안산암, 조면암은 언제 만들어졌냐? 자, 얘네들 화산암이 분포하는 곳은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있었던 곳이다. 즉 화산 지형이 있는 곳에 화산암이 있다. 현무암, 안산암, 조면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우리나라 화산 지형들은 전부 언제 만들어졌냐? 신생대 때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화산암도 전부 다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다. 자, 니네들이 잘 알고 있는 화산 지형 얘기해봐. 일단 제주도 한라산 나올 거고, 그 다음 백두산도 있지, 울릉도 있지, 독도 있지, 그지? 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화산 지형들은 전부 다 신생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산 지형 일대에서 관찰이 되는, 분포하고 있는 화산암도 전부 다 신생대 때 만들어졌다. 자, 마지막 변성암. 열과 압력 때문에 퇴적암이나 화성암이 성질이 바뀌어버린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그러는데, 이 변성암은 한 개 있었지. 편마암 외에 한국지리에 나오는 변성암은 없다. 편마암이라고 하는 이 암석이 변성암이다. 그리고 이 변성암 언제 만들어졌느냐? 우리 지체 구조하면서 봐. 언제 만들어진다 그랬니? 언제 만들어진다 지체 구조하면서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이 지체 구조가 변성작용을 받아서 편마암이 분포한다라고 했잖아. 그지?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게 이 변성암적 편마암이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얘기 지금 지질 시대하고, 그지? 언제 만들어졌느냐? 지질 시대들이 쭉 나오는데 조금 심화학습을 해보자. 얘네들이 어디에 분포하는가를 살펴보자. 어디에 분포하는가를. 자, 퇴적암 중에서 조선 누춘군, 평안 누춘군, 고생대 지체 구조인 평남 분지 옥천 습곡대. 여기가 평남 분지 옥천 습곡대. 여기에 조선 누춘군, 평안 누춘군이 있었지. 고생대 초에는 조선 누춘군, 석회암, 고생대 후반에는 평안 누춘군, 석탄, 무연탄. 그래서 조선 누춘군과 평안 누춘군은 옥천 습곡대에 있는 이 일대 쪽, 그걸 평남 분지 있는 이 일대 쪽, 이 일대에 평안 누춘군과 조선 누춘군은 섞여서 분포하고 있다. 이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생대, 퇴적층, 공룡 발자국 나오는 거. 지체 구조 명칭은 경상 분지. 퇴적층 이름은 호수 퇴적층, 경상 누춘군. 어디 있니? 경상 분지 있는 여기 있지. 경상 누춘군은 경상 분지 있는 여기에 분포되고 있다. 신생대, 지체구조, 갈탄 있는 제3계라고 불리는 제3계 어디 있든가? 여기 위에 있었지. 투만지계, 길주명천지계 여기 있지. 그지? 여기 갈탄 있는. 자, 여기가 제3계에 해당된다. 자, 퇴적암 형성 시기 어디에 분포하는가 정리해서 다시 정리하면은 조선 누춘군, 평안 누춘군 얘네들이 고생대 전기 그리고 고생대 후기에 만들어진 돌멩이다. 어디에 분포하는가? 평남 분지, 옥천 습곡대 여기에 섞여서 분포하고 있다. 그다음 경상 누춘군 공룡 발자국 나오잖아. 언제 만들어진 거?
중생대 때 만들어진 거. 어디에 있는데? 평상푼치에 있는 여기. 여기에 있는 퇴저감. 이게 경상누축물이다. 제3계. 갈탄 매장되어 있는 곳. 제3기. 언제 만들어졌니? 신생대 3기. 신생대 3기 때 만들어졌다. 어디에 분포하는데? 북한 끝 두만지대 길쭉명천지대.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건데 두 개로 나누었다.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게 심성암, 지표로 분출하면서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게 지표에서 굳어진 것이 화산암. 심성암은 화강암이 있고 화산암은 화산지대에 분포하는데 현무암, 안산암, 조면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심성암, 화강암은 원래 땅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지표로 뚫고 올라왔지? 중생대 지각변동, 속림변동, 속림변동, 대보조산운동, 불국사변동, 중생대 지각변동으로 지표로 드러났다. 화산암에 해당되는 현무암, 안산암, 조면암 화산지대에 있는데 우리나라 화산 지역들 전부 언제 만들어졌냐? 신생대 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얘네들도 신생대에 분포하고 신생대 때 형성이 되었다. 어디에 분포하는데? 화산암은 어디 분포하겠니? 화산암. 화산 지역에 분포하겠지. 화산 지역에 있는 거. 제주도, 울릉도, 독도, 백두산 이런데 얘가 있다. 그다음 변성암 어디에 분포하는가? 변성암. 언제 만들어졌냐? 변성암은 편마암이 변성암인데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게 이 변성암이고 편마암이고 시원생대 지체구조 우리나라에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지 이거. 평북 개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라고 하는 여기 평북 개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 있는 이 일대 쪽 여기에 편마암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면 형성 시기 그리고 분포 지점들 이런 것들도 다 살펴봤다. 자, 이 암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체만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선택지에 들어가는 형태로 내는 경우도 있고 자, 어쨌든 출제될 가능성은 좀 있는 부분이니까 준비를 잘 해둬야 되고 그다음 옆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자. 자, 크게 화성암, 퇴저암, 변성암 이렇게 구분한다. 돌멩이들은. 자, 화성암에 뭐가 있더라? 화성암에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거 땅 속에서 굳어진 거 심성암이 있었지. 그게 화강암이었잖아. 언제 만들어진 거? 중생대, 지각변동. 땅 속에 있는 것이 지질구조를 따라서 뚫고 올라왔다. 자, 화성암 중에서 중생대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전체 돌멩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럼 얘가 뭐가 되느냐? 얘가 심성암이 화강암이 되겠구나. 화성암 중에서 땅속에서 만들어진 심성암이 있었고 지표로 분출한 그리고 지표에서 굳어진 암석이 있었지. 그걸 화산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 화산암이라고 그랬고 화산암에는 현무암, 안산암, 조면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화산지역, 화산지대, 화산지형이 있는 곳에 분포한다. 우리나라 화산지형들은 전부 다 언제 만들어졌느냐? 신생대 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화산암들도 신생대 때 만들어진다. 그래서 화성암 중에서 대략 한 5% 전체 돌멩이의 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자, 이 신생대 때 만들어진 이 화성암 이게 뭐가 되느냐? 화산지형 쪽에 분포하고 있는 화산암이 되는 거죠. 즉 현무암, 안산암, 조면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온다. 자, 그다음 변성암 한 개 있었지. 편맘 하나 있었다고. 언제 만들어졌니? 시원생대 때 만들어졌다. 시생대 40%, 원생대 2.2%, 즉 시원생대 때 우리나라 전체에 거의 42%를 넘어가고 있는 얘가 뭐가 되느냐? 얘가 편맘이 되는구나. 그럼 퇴저감. 종류 여러 개 나왔는데 퇴저감 무슨 누축문이라고 불렸지. 지질시대 제일 오래된 것부터 살펴보자. 고생대 때 두 개가 나왔다. 바다 퇴적층이 있었고 육지 퇴적층이 있었거든. 바다 퇴적층을 조선 누축문, 육지 퇴적층을 평안 누축문이라고 불렀다. 고생대 전기, 후기 이래 되고 있었지, 그지? 그래서 퇴저감 중에서 8% 정도, 8.4% 나오고 있네, 그지? 자, 고생대 때 만들어진 이 퇴저감에 뭐가 들어가느냐? 조선 누축문과
조선 누층군과 평안 누층군. 평안 누층군. 이게 고생대 8% 돼 있는 퇴저가 여기에 들어간다. 자, 12% 차지하고 있는 중생대 퇴저감. 중생대 퇴저감 뭐가 있었지? 공룡 발자국 나오는 게 있었잖아. 공룡 발자국. 남이 아닐 때. 경상분지 쪽에 있는 퇴저층을 뭐라고 불렀냐? 경상누층군이라고 불렀다. 그럼 퇴저감 중에 신생대 3기 퇴저감 1.5%좀 나오네. 신생대 3기. 북한 끝에 있었지. 두만지계 길주 명천지계라고 하는 지체 구조에 있던 그 퇴저감을 뭐라고 불렀니? 제3계라고 불렀지. 그지? 그래서 신생대 3기 때 있는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 퇴저감이 제3계 갈판이 내장되어 있는 걸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이 그래프 있잖아. 그지? 이 파이 그래프, 원 그래프. 자, 이거 가지고도 쉽게 응용을 할 수 있겠지. 시험 문제 출제하라라고 한다면, 그지? 지금 나보고 당장 출제하라라고 해도 한 10분 내에 한 5문제를 만들어낼 것 같아. 이 그래프만 가지고도. 자, 봐. 이렇게 낼 수 있어. 가, 나, 다. 그지? 그리고, 가나다 암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 가나다가 변성암인지, 화성암인지, 퇴적암인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볼까? 지질 시대를 보는 거지. 이걸 A 시대, 이거 B 시대, 그지? 이것도 A 시대, C, B 이래가지고 A, C 지질 시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 얼마든지 변형해서 물어볼 수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도 옮겨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조선 누층군은 어디에 있는가? 평안 누층군은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질시대, 조선 누층군이 언제 만들어졌더라? 평안 누층군이 언제 만들어졌더라?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하면서 훈련을 해둬야 된다는 거. 자, 앞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지? 막 짜증이 막 밀려 올라올 거야. 막 미칠 거야. 설명하는 나도 미치겠어. 자, 제가 상당히 힘든 단어, 용어도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어쨌든 얘들이 잘 정리하고 복습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요 다음 시간부터 나오는 거는 지금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그래서 조금 조금만 신경을 쓰더라도 좀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앞 시간과 이번 시간에 했던 이 내용은 상당히 좀 신경을 바짝 세워서 봐야만이, 그렇게 해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 그지? 몇 번씩 반복을 해줘야 될 거야, 이게. 니네들 선배들도 역시 이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했던 단원이라고. 자, 어쨌든 2시간 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 수업하는 나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쉬운 내용들 가지고, 편의한 내용 가지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보자고. 자, 고생 많았어.